그죠? 계약에서 왜 이런 관계에 대해서 뭐 당사자가 그러니까 물품을 뭐 선화증권 상환으로 인도를 해야 되며 안 하면 왜 안 했어라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요걸 가지고 요거를 이해해야만 이 법률 관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이겁니다. 그죠? 요게 이제 두 번째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요와 관련된 국제 규범 요 흐름을 살펴보시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은 이 앞단에 있는 요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해놔서 이것들을 유연하게 뭐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유연하게 해야만 문제를 아무리 꼬아놓는다 하더라도 결국 풀어나갈 논리는 딱 정해진 몇 개 없다는 얘기죠. 그쵸? 자,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. 지금 이제 요 부분을 보는 거예요. 자, 1번 의, 그 다음에 2번 국제법규상의 정의. 여기 가장 기본이라 그랬어요.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요겁니다. 뭐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결국 선화증권 관련된 얘기를 한다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선화증권은 무엇이야. 그죠? 이것이다. 근데 이런 선화증권에 이런 법적 성질이 있다. 또는 이러한 효력이 있다. 이야 뭐 상술하겠다. 요 얘기예요. 근데 그 선화증권에 대한 개념을 대충 쓴 사람이랑 그 다음에 정확하게 규정에 의거해서 쓴 사람이랑은 당연히 평가가 다르겠죠. 그런 측면에서 1번 의의와 법규상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본인이 좀 끌리는 어떤 문구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확실하게 정리를 해놓고 추후에는 뭐 다른 거 살펴보지 않아도 되겠죠. 자, 매우 중요합니다. 두 번째 기능 나와 있습니다. 기능. 자, 이것도 앞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뭐 선화증권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. 이런 식의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없죠. 너무나 쉬운 문제니까. 하지만 이 기능을 답안했을 일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. 중요하다. 첫 번째, 운송계약의 증빙이다. 뭐 추정적 증거다. 이렇게 추정적이다라고 하는 표현도 가급적 써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학계에서는 이게 왜 이 자체를 계약서로 보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뭐 누군가는 이제 반문을 사실하긴 합니다만 여전히 대부분의 수험서나 그 교수님이 쓰신 교재에는 추정적 효력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추정적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 계약이다라고 하는 이 계약이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본질에 대해 충실하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. 계약이다라고 하는 건 어쨌든 양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양 당사자가 어떤 뭐 도장을 찍거나 날인하거나 명시적인 어떤 그런 표현들이 드러나 있을 경우에 명시 계약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선화증권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없지 않냐. 다만 그 운송인이 발행한 거에 대해서 암묵적인 발행에 대한 동의만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 않냐. 그래서 추정적 증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.